지금부터 2019 KFAM 위탁가정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KFAM FFA 위탁가정센터 소개와 위탁가정 제도, 위탁아동보호의 필요성으로 진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날 때쯤 실시하는 테스트를 통과하는 분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는 점 안내드리면서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1983년 LA와 인근 지역 미주 한인 가정과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상담소는 한국인의 문화적 정서에 맞는 전문적인 정신상담 서비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예방 프로그램, 각종 보조 지원 혜택 등을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둥지찾기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한인 아태계 위탁가정을 교육하고 아이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한인가정상담소가 2014년에 첫발을 내디딘 뒤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FFA는 미국 최초의 아태계 전문 위탁가정 에이전시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위탁 아동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태계 위탁 부모를 모집하고 교육하며 위탁 부모가 된 이후의 지원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FFA는 위탁 가정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한편 둥지찾기는 가정폭력 예방과 상담, 위탁 부모 모임,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까지 가능합니다. 위탁 보호 시스템과 제도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을까요? 위탁 보호 시스템은 카운티 아동보호국인 DCFS, 에델만 아동법원, 발달장애인 지역센터, CDSS 등 다양한 사회기관의 협력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카운티 아동보호국인 DCFS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에델만 아동법원은 LA 카운티에서 발생하는 사건 중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데요. 위탁 보호를 받는 모든 아이들은 이 법원을 통해서 변호사를 배정받게 되고 이 변호사가 최소 1년에 한두 번씩은 법원에서 아이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지역센터는요, 발달장애인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적장애, 뇌성마비, 뇌전증, 그리고 자폐증 등을 앓고 있는 아동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CDSS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에이전시입니다. 입양과 위탁 관리, 장애인 지원과 가족 위기 상담, 그리고 생계급여 지급 등의 역할을 합니다. 위탁 아동보호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동보호국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국에서 소셜워커가 조사를 나갑니다. 이때 소셜워커가 친부모가 안전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아동보호국이 아이를 위탁기관이나 친인척, 위탁가정 등으로 보냅니다. 이 위탁가정은 아이나 위탁가정 등의 상황에 따라서 제각각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아이가 친부모와 재결합을 하기 전까지만 잠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끝끝내 친부모와 재결합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 친인척에게 맡겨지거나 입양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위탁가정의 최종적인 목표는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재결합을 하는 겁니다. FFA는 재결합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장기적인 플랜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때 친인척이 최우선시 되는데요. 입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과 관계 있는 가정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위탁부모 교육과 동시에 진행된 플랜을 통해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입양 단계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위탁 아동은 누구이며 왜 보호를 받아야 할까요? 최근 아동보호국 통계에 따르면 LA 아동보호국 DCFS 관할 구역에 있는 아동은 모두 34,800여 명, 이 중에서 친인척이나 위탁가정, 입양가정이나 쉘터 등에서 지내는 아동은 무려 22,800여 명입니다. 약 65% 이상의 아동들이 위탁아동입니다. 한편 아동보호국 한라인에 신고되는 사건은 한 달에 무려 12,000여 건인데요. 이 중에 10,000여 건은 실제로 방문조사까지 이어집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동보호국의 위탁을 받는 이유를 살펴보면 일반 방임이 31.7%로 가장 높고 형제에 의한 학대가 22.9%, 신체적 학대가 19.3%, 정서적 학대가 14.2% 등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탁 아동들의 나이는 대부분 5살에서 9살인데요. 인종 비율은 히스패닉이 가장 높지만 아시아 태평양계 아이들도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국계, 캄보디아계, 베트남계, 그리고 한국계 아동들은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모국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아이들에게 문화적으로 안정적이고 친근한 가정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학대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을 경우에는 상담이나 치료 등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처럼 수백 명의 위탁 아동에게 안정적인 위탁 가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데요. 실제로 5년 전쯤 동수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동수는 비극적인 사고로 가족을 잃은 뒤 비아시아계 위탁 가정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동수의 나이는 고작 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한국어밖에 하지 못하는 동수는 낯선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먹지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한 위탁 가정에서 아시안계 위탁 아동이 이미 머물고 있었는데 이 위탁 부모가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동수를 지극히 돌봤습니다. 위탁 부모가 고심 끝에 동수에게 김밥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동수는 한 달 내내 하루 3끼를 김밥만 먹었다고 합니다. 이후 동수는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 문화적인 안정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수가 조금만 더 빨리 한국 문화를 이해해주는 위탁 부모를 만났으면 혹은 한국계 위탁 가정에 맡겨졌으면 어땠을까요? 다시 말해 위탁이란 위탁보호 아동이 친부모 가족과 재결합을 준비하기 전까지 위탁부모가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랑과 지원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탁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14가지 항목은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자격 조건입니다. 첫째,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25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오리엔테이션과 사전교육을 듣고 운전면허증과 운전자 차량 보험, 10년간의 운전기록 명세서, 그리고 고용과 수익증명서 등의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의 기준에 홈 인스펙션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가정에 거주 중인 모든 18살 이상의 성인이면 아동폭력과 관련된 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결핵을 포함한 건강검진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섯째,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데이케어나 유모를 지정해야 합니다. 일곱째, 그들의 전자지문과 아동폭력 관련 조회, 결핵건강검진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응급처치와 CPR 교육 수료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위탁부모가 되는데 특별한 소득 조건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조금 없이도 위탁 아동을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10번째입니다. 위탁 아동 승차용 차량은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 차 안에는 아동 연령에 따른 카시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11번째는요. 리소스 부모 연간갱신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번째입니다. 위탁 가정에 아이가 지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13번째, 2살 미만의 아동은 2명까지 위탁 부모의 방에서 지낼 수 있는데요. 최대 4명의 아동까지 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8살 이상의 아동의 경우에는 같은 성별의 아동과만 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정 내 모든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기록과 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원서 클리닉, 예방 위탁 가정 교육, 그리고 가족 면접, 방문 면접, 그리고 승인, 아동 위탁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위탁 부모가 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라이브 스캔 약 89불, 심폐소생술과 응급처리 약 80불 등 총 169불이 예상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재정 지원, LO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1일부터 신체적, 행동과 정서, 교육, 건강, 영구적 지원 필요 여부 등에 따라서 재정 지원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위탁가정과 소셜워커가 협의해서 재정 지원, 즉 LOC를 결정합니다. 이 LOC는요, 선입금이 아닌 매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금액은 $960인데 등급에 따라서는 최대 $1,284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또 치과와 검안을 포함한 메디컬 의료 보험, 의료 지원과 학용품 지원, 위탁 아동이 신생아 또는 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분유 특정 대체 식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동이 위탁보호 시스템을 통해 입양될 경우에는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18살이 될 때까지 메디컬 지원과 입양 아동 지원금을 매달 받을 수 있고요. 입양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위탁부모 사전교육은 총 20시간입니다.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족면접과 심리평가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사전교육을 통해서 위탁 또는 입양이 여러분에게 맞는 알맞은 선택인지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KFAM에서 제공하며 이미 승인받은 위탁부모도 매년 다시 교육을 받아서 위탁부모 갱신을 해야 합니다. 사전교육 이후엔 가족 방문 면접이 진행되는데요. 거주지에서 최소 3번의 면접이 있고 함께 거주하거나 독립한 성인 자녀, 부모 동거인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홈 인스펙션도 포함됩니다. 그 후에 최종적으로 위탁가정은 캘리포니아법 타이틀 22에 의거해 승인됩니다.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나신 후에 여러분은 위탁가정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후 과정인 원서 작성 접수를 위한 클리닉, 예비 리소스 부모 사전 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교육에 참석하시고 차례대로 범죄 경력 조회서와 모든 양식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신 후에 가족 면접과 방문 면접을 통과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 이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위탁부모 가정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